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방식이 새로워졌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 맞춰진 수어 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이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에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장애계가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자격을 검증하는 대선 토론 방송이 매번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론 방송의 수어 통역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엔 5명의 후보가 선거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수화통역사가 계속 수화통역을 하여서 제가 어느 후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헷갈렸고 제가 정말 참정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라는 의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관위위원장에게 선거방송 수어 통역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여전히 올바른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수어 또는 자막에 관련된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담이나 토론의 경우 수어 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 화면을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정권을 실현하는 데 정보 접근성 보장은 필수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된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안을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단계적 완화안이 기존의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기초법 바로 세우기,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기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완화안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의 경우에만 기준 적용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야 폐지가 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장난치지 말고 조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기존 예산 맞춤형 복지와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단계적 완화안을 거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급여별 단기적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폐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올해 안에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실현하고 2년 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이용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5명 중 2명은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시내 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급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 2만 9천여 명 중 서울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만여 명으로 전체 38.6%를 차지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발달장애인 40.2%, 성인기 37.4%, 노년기 53.4%가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노년기가 다른 시기보다 돌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에도 시설이 부족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복지시설 미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복지시설 이용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이용 희망인의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3,200여 명의 사람이 이용 희망 욕구가 있으나 현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복지시설 부족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이 가족의 돌봄에 의지한다고 지적하며 이용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복지시설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야간 학교가 아주 의미 깊게 배움의 열의를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야학인데요. 경기도가 앞으로 장애인 야학에 이 평생 교육사를 배치합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장애인 야간학교. 배움의 때를 놓친 늦가기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13 더하기 11은 뭐예요? 34. 여러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한데 모여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반입니다. 배움의 열망이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은 이를 응원하듯 장애 특성에 맞춰 조금은 다른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끕니다. 이 야학은 2007년도에 둥지를 틀고 지난해까지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애인 야학은 대부분 봉사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나서 한글 이해 수업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 야학교단에 평생교육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학에 평생교육사로서 배치돼서 프로그램 개발, 기획, 장애인 학생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14개 장애인 야간학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배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높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야학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6%에 불과한 실정. 평생교육의 장이 야학에 열리면서 제때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배움의 씨앗과 새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내년 3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입장권 판매가 오는 8월부터 진행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21일부터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이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해 종목별 주요 경기에 대한 입장권도 판매됩니다. 한편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7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에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아동이 특히 취약한데요.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태양과 아스팔트 열기에 옷차림은 일찌감치 가벼워졌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서울의 온열 환자 수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기준 2010년 265명이었던 온열 환자 수는 2015년 39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열섬 현상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탈진, 그리고 경련과 실신 등으로 다양한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곤 합니다. 특히 노인과 여성, 아동 등 노약자와 적절한 냉방 설비를 갖추지 못한 취약 계층에게 더위는 공포가 되면서 전문가와 시민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많은 가로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분수 또는 기타 도로의 물청소 등을 확대해서 도시의 냉각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데프리카라는 오명을 얻은 대구에서도 열삼 현상 완화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 앞마당에 식물을 심는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천만그루 심기, 나무 심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골목 정원이라는 사업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젠 폭염을 재해로 보고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따복 기숙사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으로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서울농대 기숙사인 상록사.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따복 기숙사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준공률은 78%. 오는 8월 초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상록사의 기와와 벽돌 등의 외관을 그대로 살린 총 5층짜리 건물. 3인용 91개실과 1인용 5개실을 갖춰 총 27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비는 3인실의 경우 1인당 월 13만 원, 1인실은 월 19만 원으로 일반 사립대 기숙사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느 기숙사와 달리 입사생을 위한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입사생이 직접 협동조합을 조직해 취창업의 고민을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학생식당동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더욱더 따복시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사 대상은 도내 대학생과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에 사업 등록을 한 청년, 광고 비즈니스 센터로 방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어린이 10명 중 6명이 충치를 겪고도 이 구강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 치아 건강을 위한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해 치과에 쓰는 진료비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치주질환과 충치 등은 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특히 만 5세 아동 10명 중 6명이 충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강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유아 70%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구강검진을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 치아 건강을 위한 장기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각종 치아 질환은 최대 20% 가까이 줄이고 건강검진과 칫솔질 실천율 등 건강 지표는 대폭 개선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소득과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지역보건소, 구강보건센터도 2배 이상 늘립니다. 구강검진이나 스케일링 등 예방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서 구강 건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를 구강보건 주간으로 정해 지역별로 각종 홍보, 체험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전국 59개 영화관에서 다음 달 6일까지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이 되는 배리어 프리 버전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아빠는 딸, 불안당, 악녀 총 3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오는 7월 열리는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외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며 자세한 신청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대회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는 현장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느낀 부모의 경험담을 주제로 하는 보육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는 이달 18일까지며 접수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 차일드 스토리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장애 등급과 나이 등 우선 보급 순위를 고려해 지원하게 되며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지원받은 도민은 이번 보급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격적인 폭염 대응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노인시설과 마을회관 등 5,44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재난도우미 14,000여 명을 지정해 폭염 취약 노인을 보호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응반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성자라 불리는 의사 준영은 딸의 생일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어있는 딸을 발견한다. 충격도 잠시.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딸의 사고 2시간 전으로 돌아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 그날의 사고를 막으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매일 딸이 죽는 지옥 같은 하루를 반복하던 어느 날, 준영 앞에 그처럼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날을 반복하고 있다는 남자 민철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두 남자의 사투를 그린 타임루프 영화 하루. 딸과 아내를 구하려는 두 남자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밀과 관련된 의문의 남자와의 관계를 스릴 넘치게 표현했는데요. 노련한 배우들이 펼치는 극한의 감정 연기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대 속에 곧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결혼 후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여성이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며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 오는 6월 18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 거미가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6월 10일과 11일까지 양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주옥 같은 그림을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촉각영화 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 S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전시되는 이번 촉각명화전은 초현실주의 그림을 촉각으로 재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그림 감상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큐레이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시는 사전 문의 후에 관람이 가능하며 전시 관련 문의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홍보팀 02-880-086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던 6월 6일은 공휴일이면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날인데요. 제가 즐겁게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집 앞에다 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태극기를 사용하는 법과 관리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태극기는 1년에 총 7번을 개양하는데요.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을 맨 위까지 올려서 달고, 조의를 표하는 날은 깃발을 세로 넓이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현충일은 조의를 표현하는 날이니까 내려서 달아야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보관한 태극기를 꺼냈는데 찢어지거나 오염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찢어진 태극기는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근처 주민센터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요. 구겨진 태극기는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거나 세탁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태극기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우체국, 대형마트, 문구점,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요. 공휴일이라서 자칫 노는 날로만 생각할 수 있는 현충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의 입장권 판매가 8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